이제 기출문제 세 번째 파트 중에 이제 원가회계 파트 20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경영자가 조직의 희소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집행하고 통제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원가의 범위는 어딜까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에게 관리회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파트가 관리회계. 22번. 자, 12월의 원가 자료 중에서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그럼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네요. 자, T자 계정 장부를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이랑 제품 계정을 그려서 아래다가 한번 쭉 넣어서 넣어볼게요. 근데 매출원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매출원가는 제품에서 팔았을 때 매출원가라고 부르죠. 결국은 여기를 구성하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찾는 거고요. 제공품을 마감해야 제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공품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제공품 중에 12월 1일이라고 뭐 굳이 쓸 거 없죠. 뭐 기초라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4만 원이다 이런 뜻이고요. 4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7. 기말 제품 5. 그 다음 각각의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지금 준 거죠. 보니까 18만원, 24만원. 제조간접 원가는 전환 원가의 40%래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환 원가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나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잖아.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을 모르잖아.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그건 거야. 배부해봐. 배부해봐. 할 수 있어. 어떻게 배부하냐면 가공 원가가 100일 때 이 중에 직접 노무와 제조간접비 원가의 비율을 보니까요. 직접 노무 원가가요. 금액이 24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조간접비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의 고민은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조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래요. 전체 가공 원가의 제조간접비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40%래요. 그러면 직접 노무는 얼마겠어요? 60%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서 직접 노무비가 전체 가공비의 60%니까 이렇게 나누면 전체 가공비를 알 수 있고요. 그 전체 가공비 중에 직접 노무를 제끼면 제조간접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나누는 방식밖에는 없고요. 그러면 가공 원가가 얼마인지 측정해 보니까 나누면 40이 나온겨. 그럼 40에서 26만 원을 제한 나머지 제조간접 원가는 16만 원인 걸 알게 됐죠. 아니면은 그냥 40만 원 여기다가 탁 집어넣어도 되고. 어쨌거나 40인 거야. 두 개 더한 게.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일은 다 더하고요. 합계 중에 기말 제공품 4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실제로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을 알아낼 수 있죠. 합계 금액이 아마 64만 원으로 나올 거고요. 64만 원 중에 기말 제공품이 4만 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60이 나오는 게 얘가 1로 넘어가는 거죠. 60은 제품의 원가에 투입이 되니까. 자, 67만 원 중에 67만 원이죠. 67만 원 중에 기말 제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62만 원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빼고 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T자 계정에 대해서 원가 흐름을 이해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이 원가 계산하는 문제. 뭘 구하든 자료를 주면 갖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고. 23번 문제. 판매가액을 구하시오. 판매가는 여러 가지 원가를 모두 다 반영해서 마지막에 이익을 감안하는 거죠. 보니까 기대 이익은 판매 원가의 20%인데 판매 원가가 이거였어. 그렇죠? 판관비하고 제조 원가를 다 더한 게 판매 원가여서 그 판매 원가에다가 20% 마진을 붙인 게 판매가였던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이제 필요한 숫자들을 넣읍시다. 자, 본사 건물 임차료는 대표적인 판관비죠.
직접 재료 40, 직접 노무 50. 자, 제조간접비는 2개니까 뭐 2개 50. 그러면 제조 원가는 140이고요. 판매 원가는 160이고요. 160만 원에다가 20%만큼 이익을 가산하면 32만 원이 나오는 건가요? 20%가? 그러면 판매는 원가에다가 원가 중에 30% 이익을 덧붙인 판매가를 192만 원으로 팔면 이득이 좀 나겠구나. 이렇게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정할 때 이런 식의 개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를 구성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24번. 보조보험비 배분하는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럼 뭐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1번. 생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생산을 지원하는 부분의 배부 자체가 틀렸네요. 누구를 배분하는 거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생산 부분으로 배분하는 거죠. 순서가 아예 달라진 거죠. 틀린 설명. 보자마자 틀렸네. 2번. 생산 부문에서는 부품 생산, 조립, 가공 처리 등을 수행하면서 제품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가 얘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제품에 배부할 수 있었지. 기준이 명확하니까. 자, 지원하는 부서는 보관하거나 점검, 보수, 시설 관리, 청소, 경비 같은 것을 하는 곳이죠. 부문이. 제조간접비를 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공장 전체를 배분하는 게 좋아요.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배분하는 게 좋아요. 후자가 맞죠? 정확한 설명. 말도 안 되는 설명. 순서가 뒤바뀌었어. 생산 부문을 보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자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 틀린 거고요. 자, 25번. 개별 원가를 구할 때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1001번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대요. 자, 얘는 요걸 기준으로 배분한대요. 그렇구나. 그래놓고 단기에 착수해가지고 완성된 1001번의 작업별 원가래요. 자, 이 집계가 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부문이 이렇게 2개가 있군요. 자, 그러면 각각의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만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직접 노무 원가에다가 배분하는데 직접 노무 원가에 배부해야 될 얘 배부율은 200%야. 그러면 4만 원에 200%를 배분하면 8만 원을 배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15,000원이라는 직접 노무 원가가 배부 기준이긴 한데 그 배부율,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해야 될 게 부문별로 달라서 그래요. 같은 배부율이 아니라 조립의 배부율, 포장의 배부율이 제조간접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각각 배부율 다르게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50%를 15,000원에 적용하면 7,500원이 제조간접 원가 중에서도 포장 부분에 배부돼야 될 배부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하시고 나서 요거 3개를 다 더한 게 조립의 토탈 원가, 요거 3 다 더한 게 포장 부분의 토탈 원가 더하면 요거 15만 원, 요거 더하면은 3500원. 근데 부문만 다르지 전부 다 1001번이라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니까요. 이 15만 원과 3,500원을 더한 18만 500원이 1001번에 투입된 지금까지의 토탈 원가가 되는 거죠. 18만 500원. 답은 4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조보험비. 우리 보조보험비를 배분하는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고르래요. 부문 상호 간의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간 원가의 기본은 원가 통제. 어떻게 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할까? 그건 통제를 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2번째, 제조 직접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하기 위해서. 그럴듯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각 부문별로 집계하는 원가는 직접비겠어요? 간접비겠어요? 그쵸? 개별 원가 계산을 배분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직접비는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각각의 제품에 이렇게 분배하면 되니까. 부가. 저기서 말하는 거는 제조 간접비를 말해야 정확해요. 2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3번째, 보조보험비를 제대로 배분하면 외부에 보고할 때 재고자산, 그게 결국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익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측정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분해야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고. 자원 배분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제조간접비를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답이 틀린 설명이 2번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쵸?
웃길 수 있는 문제를 낸 것 같고요. 27번.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건데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대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구하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정액 중에 그 제조 간접비를 예상하기 위한 기준 예상치를 나누면 그 기준 하나당 발생될 거라고 예상됐던 배부율이 산출돼요. 자, 제조 간접비 예상 총액은 33만 원이었고 그 한 시간, 몇 시간 소요될 거라고 예상했었냐면 10만 시간. 그러면 10만 시간이 작동되면 제조 간접비는 33만 원 정도 발생될 거라고 예측했었네요. 자, 얘가 예정 배부율이죠. 근데 좀 더 해볼게요. 자, 예정 배부율이 3.3인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잖아. 그건 주지 않았고 이거 두 개 곱한 금액이 예정 배부액이 될 거고요. 나중에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35만 원이죠. 이 차이가 이제 배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요까지 그냥 심플하게 문제 하나 풀고 나오는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는데 여기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 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28번. 재료의 소비액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T자 계정 가지고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 기말 재료 빼면 원재료 소비액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29번. 우리가 임률을 얘기할 때 노무비에서 임률 얘기할 때 지급임금, 소비임금. 근데 지급임금은 지급임률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요. 소비임률은 소비임금은 소비임률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 실제로 최적의 시간 대비 소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두 가지의 금액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약간 달랐는데 지금 지급임률하고 소비임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근데 먼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잠깐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거 직접 노무비 공부할 때 그때 학습했던 거예요. 소비임금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작업시간, 그 제품 만들기 위한 최적의 소요시간에다가 소비임률이라는 거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럼 소비임률은 어떻게 만드니? 그 원가 계산하라는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 중에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총 작업 시간을 나누면 그 시간, 한 시간당 이 정도의 원가가 발생되더라. 그러면 그 원가가 발생되더라라고 한 소비임률을 가지고 특정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죠. 소비될 거라고 예측되는 인건비의 원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평균 임률에 해당되고요. 신속하게 미리미리 원가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요거 지급 임률의 기초에서 산정하는 개별 임률과 생산에 직접 참여한 작업자의 개별 임률의 평균 임률로 구분을 해서 측정할 수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지급이 되는 건 얘였죠. 근데 지급되는 임금 안에는 기본 임금과 초과 임금과 각종 수당이 있었는데 요 기본 임금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뭐 시간종, 성과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었고 이때 적용하는 임률 이게 이제 기본 임률인데요. 이때 기본 임률은 기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임률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임률이 다르니까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었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딱 보니까 소비임률은 기본 임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이고 아니잖아. 기본 임률이잖아. 그리고 지급임률은 기본 임률에 가지급금 제수당 포함하지 않죠. 자, 지급임률에는 요 기본 임금에 해당하는 요 지급임금 안에 지급임률에는 기본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임률이지 일반적인 초과 근무 수당이나 상여금에 해당하는 거를 포함한 것까지 지급임률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일단 1번 같아요. 근데 나머지 2, 3, 4번이 잘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2번. 지급률은 일상 업무와 잔업을 구별해서 달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비임률은 평균치죠. 그래서 상여, 뭐 일반적인 것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지급임률은 그래서 각각의 종업원들의 실제 작업 시간에 곱해지고 지급액이 계산되지만 소비임률은 특정한 제조 작업에 직접 종사한 노동 시간에 곱해져서 임금액을 산출하는 평균 임금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급임률은 그 사람이 뭐 몇 년 일했는지, 근속 연수가 몇 년이고 능력이 어땠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일한 것만큼 대가가 지불되는 임률의 형태니까 소비임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평균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아주 가끔 등장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이 소비 임률과 지급 임률의 차이점만 기본적으로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다소 난이도가 높진 않으니까 3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0번.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기간별 공정 아주 중요하죠. 자,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기말에 완성된 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래서 완성품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을 다 더한 게 총 완성품 환산량이었던 거고. 세 번째,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 혹시 기억나세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통조림이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 걸 다른 제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조별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렇죠? 단일 제품 아니고요. 단일 제품을 복수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 완성품을 하는 거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거고, 얼음이나 소금같이 하나의 제품을 단일 공정으로 생산하는 종합원가를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종합원가, 단일 또는 단순 종합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1번 옳지 않은 거. 아, 그렇죠. 1번 보자마자 딱 제끼는 거지 뭐. 개별은 환산량 계산 핵심 과제가 아니고 종합원가는 제조간접 핵심 과제가 아니죠. 두 개가 싹 바뀌었죠. 나머지 왜 맞나? 개별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를 구분하고요. 종합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죠. 아주 중요해요. 원가 분류 이렇게 하고 있고요. 3번 개별은 그래서 조선업 같은 업종이 중요하고 종합은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죠. 그래서 모두 표준 원가를 쓸 수 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별로 제품 만들든 종합을 만들든 이 제품을 마지막에 완성하기 직전에 얼마 정도의 원가가 들어갈 것인가, 스탠다드 원가를 만들어 놓는 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표준 원가는 어떠한 회사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량 생산이냐 소량 생산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1번이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하면 원가 계산에서 이런 거 찾아내는 게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32번. 자, 이제 질문은 단일 또는 단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뭐 얼음, 제빙, 광산, 양조, 제유 이렇게 단일 제품을 단일 공정으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단일이죠. 자, 원가 계산에 소비된 제조 원가의 총계 중에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차감한 후 기말 시점의 제공품의 원가, 부산물, 공손품 등의 평가액을 가산한다? 가산하면 안 되죠. 차감하는 거죠. 3번, 완성된 제조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된 제품의 총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 구하는 건 뭐 당연한 설명인 거고, 단기 제품 제조한가는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 기말에 제품으로 가겠지 뭐. 완성됐으니까. 뭐 당연한 설명이고, 당연히 틀린 설명이고, 그쵸? 당연히 평가액을 포함하면 안 되죠. 제가 가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번, 평균법으로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평균법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요. 재료는 착수 시점의 전부 투입, 가공은 균등 투입.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완성품 물량을 먼저 보고 바로 환산량을 구해봅시다. 기초가 300개인데 50%. 착수 몰라도 되니까. 그 다음에 완성 수량 2,500개. 기말 수량 500개인데 40%. 그럼 얘는 뭐 2,700개 없겠죠, 뭐. 그쵸? 자, 해놓고요. 이제 필요한 거 볼게요. 평균법이니까 요 수량 필요 없죠. 평균은 기초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재료랑 가공에 대한 수량을 구할 때 재료는 2,500개를, 가공은 2,500개를 전량 인식하고, 자, 재료는 500개라고 하는 기말 제공품 수량을 그대로 재료가 투입된 수량으로 보고, 500개 중에 40% 환산한 200개를 가공의 수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게 평균이니까, 재료는 3,000개, 가공은 2,700개라는 수량으로 부르겠다. 자, 완성품 환산량.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수량은 얼마의 원가가 투입돼가지고 만들어진 걸까? 이 수량과 이 수량 안에는 기초 수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원가도 기초 원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 재료의 수량은 3,000개. 그러면 재료의 원가 중에요. 월초 제공품의 원가 4만 원. 단기 투입된 원가
38만 원. 그럼 42만 원에서 이제 3,000개를 나눴을 때 재료 하나당 단가가 산출될 거고. 저는 여기 계산된 거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4만 원에 42만 원에 140원이 나올 거고요. 자, 가공의 수량은 2,700개인데 2,700개 중에 가공의 기초원가 7만 원, 가공의 투입원가 25만 4천 원. 그래서 나누면, 나누시고 여러분은, 그럼 나누면 2,700개를 나눴을 때 120원, 요렇게. 이게 단위당 원가. 저 지금 순서대로요, 물량을은 파악했고요, 환산량 계산하고요, 원가를 얼마를 나눠야 될지 다 더해서 나누는 거구나, 그걸 파악해서 바로 단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할 일은 제공품 계정에, 자, 왼쪽에 있는 건 됐고, 그러면 완성된 원가랑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이제 배분하는 건데, 완성된 원가는 두 개로 존재하는 거죠. 재료와 가공으로. 자, 그럼 재료는 몇 개가 완성됐냐면 2,500개. 2,500개의 개당 단가는 140원. 자, 가공의 수량도 2,500개. 단가는 120원.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합산하면 이제 완성품 원가가 산출되겠죠. 자, 기말 제공품 구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재료는 500개지만 가공비를 몇 개라고 부르면 돼요. 200개. 그치? 하툴, 셋넷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각각의 단가 140원, 120원 해서 더하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푸실 때 좀 길게 풀긴 했는데 완성된 원가를 구하는 거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냐, 평균법은 동일해요. 왜냐면 어쨌거나 기초에 먼저 완성된 것으로 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쳐가지고 완성, 기말 나누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화면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랑 완성품의 원가를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를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무리 없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33번의 예제는 이렇게 좀 풀어보았고요. 오른쪽 여기까지 보이시죠? 화면. 여기까지 나오죠? 자,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에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완성도에 따라서 수량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부터 읽지 말고 맨 마지막 거를 읽어보시면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이거죠. 기초의 수량의 완성도를 여러분이 역으로 이제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자, 평균법으로 가는 거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부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 재료의 원가는, 재료는 선입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8만 개래요. 그 다음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환산량 계산하면 10만 개래요. 뭐 그런가 보다. 일단 재료에 대한 건 알았어. 두 번째, 가공원가는 선입에 의해서 계산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6만 2천 개고 평균법에 의해서 환산량을 계산하면 7만 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계산된 걸 줬어. 자, 근데 그 재료나 가공 중에 선입으로 했을 때랑 평균으로 했을 때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언제나. 기초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료는요, 100%이기 때문에 선입으로 갔을 때는 8만 개 나왔고 평균으로 갔을 때는 10만 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나는 2만 개는 어느 수량이겠어요? 기초 수량이겠죠. 기초 수량. 기초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자, 근데 그 2만 개는 재료는 전량 투입이니까 100%이기 때문에 2만 개가 맞지만 지금 선입하고 평균으로 갔을 때 가공비의 환산량은 몇 개 차이 나냐면 8,000개 차이 나죠. 자, 그럼 8,000개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초 수량 때문이긴 하지만 가공비는 2,000개를
환산해가지고 8,000개라고 불렀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2,000개를 8,000개로 환산했다는 얘기는 얘가 몇 프로였겠어요? 40%였겠지. 그러니까 8,000개가 가공에 대한 환산량의 차이가 발생됐겠죠. 이렇게 해서 40%라는 완성품 환산량이 역으로 계산된 숫자를 가지고 기초의 환산량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35번에 연산품 원가 계산을 할 때 결합원가만 이익을 창출하고 분리점 이후의 원가는 그냥 판매 가치처럼 동일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원가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배분 방법이 순실현 가치법이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6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선입하고 평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냐, 아니면은 뭐가 더 정확하냐, 뭐 이런 문제인데, 만약 1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과 선입에 대한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방법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저 말이 어때요? 기초가 없으면 평균이냐 선입이냐가 별로 큰 차이가 없었죠. 틀린 설명이야? 그럼 얘가 틀린 거고. 두 번째, 평균법은 환산량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간주했죠. 그래서 단기 착수 물량하고 기초 수량을 합산해서 이중의 완성, 이중의 기말이라는 수량으로 바라보면서 원가를 배분했고요. 3번에 원재료의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의 단가, 선입에 의해서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시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거는 선택이고요. 4번 평균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환산량보다 일단 크거나 기초가 없으면 같거나 뭐 또는 이겠지만 대부분 크게 나올 거고 기초가 있을 때 기초가 없으면 같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36번에 틀린 설명 찾아봤고 37번 연산품에 대한 원가 계산 동일한 재료를 분리점 이후에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형태. 이게 정확하죠? 분리점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의 제품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A, B, C라는 일정한 기준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였고요. 3번 결합원가를 다양한 제품에 배분하는 방식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등이 있죠. 그렇죠? 두 개 정도 더 있죠. 순실현 가치 그리고 판매 이익률법, 균등 이익률법 이렇게 4번인가 봐. 연산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하여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될 원가에 얘가 포함되진 않죠. 분리 가능 원가가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더 가져다 줄지를 예상해야 하니까 이 안에 결합원가를 받지 않죠. 분리점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이제 분리 가공 원가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될 원가인 거고. 그래서 사실 분리점 이후에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러니까 관련되는 원가는 결합원가는 아닌 거예요.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결합원가가 이런 경우에는 매몰원가가 될 수 있죠. 이미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되돌릴 수 없으니까. 당월의 소비액, 노무비 소비액을 구할 때 전월, 당월, 뭐 미지급액, 전미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요 T자 규정을 제가 이제 외워주세요라고 했던 거를 이렇게 떠올리면 좋아요. 소비액은 얘거든요. 그러면 전월 미지급액이라고 하는 20이 존재하고 당선은 없죠. 그러면 얘와 얘는 외우지 않아도 이쪽이에요. 당월 지급액 일단 나갔겠죠? 당월에 미지급하면 단기 거예요? 내년 거예요? 단기 거잖아. 그러니까 150이라고 하는 게 일단 발생이 됐거나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기 거. 근데 그중에 전월에 미지급한 걸 납부한 건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미당선을 제한 나머지 원가를 더한 다음 제하면 나머지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측정할 수 있죠. 13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미당선이 대변 쪽에 오면서 나머지 그 차이가 나는 게 당월에 소비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원가 투입액이다 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T자 규정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기말 제공품 평가를 이제 평균법으로 가고 재료 가공은 제조 과정에 걸쳐서 균등 발생이니까 이 경우는 재료하고 가공하고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수량 계산은 무슨 방법? 평균법. 자, 평균법은 기초가
600개인데, 600개가 특이하네. 왜냐면, 재료가 40%, 0.4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공이 0.3이에요. 그 다음에 착수 물량이 3,000개고요. 토탈 3,600개 중에 완성이 안 나왔으니까 기말을 먼저 넣어봅시다. 자, 기말에 10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완성이 3,500개죠. 자, 근데 주의사항은 기말에 남아있는 요 수량이 재료가 투입된 퍼센테이지가 30%고요. 가공이 투입된 시점이 40%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평균법이니까 이 수량을 고려하진 않은데 이 중에 요 수량 중에 재료의 수량은 완성된 3,500개와 기말에 남아있는 100개를 재료는 30%로 환산하는 거니까 재료가 투입된 시점하고 가공에 투입된 다 다르네. 그러면 100개를 재료는 몇 개라고 인식합니까? 그러면 30개. 가공은 완성된 3,500개와 기말에 투입되어 있는 수량 환산을 40%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법에 의해서 갖고요. 재료는 얘, 가공은 얘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얘네들의 환산량.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이 수량은 얼마의 원가가 투입이 된 걸까?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얘에 대한 단가를 구하려면 어느 원가가 투입돼야 되냐? 기초 원가와 착수 원가를 모두 합산하죠. 기초 수량을 포함해서 완성된 것으로 가정하듯이. 그러면 3,500개에 대응하는 원가는 2,400원과 39,960원을 가지고 3,530개를 나눈 재료의 단가를 구하고, 그다음에 가공의 단가는 3,540개를 기초의 가공비 11,800원 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가공비 44,220원으로 3,540개라는 가공의 수량을 나눈 가공비의 단가를 각각 구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저는 할게요. 지금 39번 예제였죠? 그러면 미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는 요거 재료비의 단가는 12원. 자, 두 개 더한 다음에 3,530원으로 나눠보시고 맞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검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단가가 이제 13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재료는 하나당 12원 곱할 거고 가공은 13원을 곱할 거예요. 근데 질문은 완성된 제품의 원가래요. 완성된 제품은 3,500개죠. 그럼 3,500개를 재료 3,500개에다가는 재료 단가 12원을 곱해주시고, 가공도 3,500개이긴 한데 가공의 단가는 단가가 13원으로 산출됐죠. 그래서 3,500개 나오는 동일한 수량의 재료의 단가와 가공의 단가를 각각 곱해서 합산하면 여러분이 산출해야 될 완성된 원가가 산출되겠죠. 아마 답이 87,500원으로 아마 계산은 될 거고요. 계산기를 가지고 꼭 한번 하셔서 두 개 금액을 더한 게 맞게 산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마지막 40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제 풀어보니까 환산량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자, 선입에 의해서 구하는 거니까 기초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나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제가 이번에는 좀 그냥 다르게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가 1,000개인데 완성도가 필요하죠. 착수가 12,000개, 토탈이 13,000개, 완성이 11,000개, 기말이 2,000개. 완성도가 40%. 가공의 환산량만 구하래요. 가공의 환산량. 그렇게 하면 11,000개 다 더하고요.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800개. 빼기 기초 600개. 빼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가공은 퍼센테이지로 나와져 있는 것 자체로 수량을 인식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11,200개 나오겠네요, 그쵸?
어차피 10,000개는 100%니까 2,000개를 40%로 환산한 수량과 1,000개를 60%로 환산한 600개. 얘는 더하고 기초를 차감하면 선입에 의한 환산량. 만약에 평균으로 하시오.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만 더하면 답이 되겠죠. 평균법은. 근데 재료는 전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가공만 균등투입으로 문제를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회 3회 기출문제 중에 원가 외계까지 20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